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보이스피싱의 좀 달라진 유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캄보디아 사건은 이 범죄의 기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인데 조금 더 국제화가 되었고, 그리고 방법이 워낙 교묘하고 달라진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어떤 관계를 이용하거나 불안을 이용하거나 심리를 이용해서 금전을,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다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는 공적 기관을 사칭하거나 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이렇게 돈을 빼가거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이랬던 범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화가 되었을까요? 일단은 시간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범죄 유형이 많아졌습니다. 캄보디아 사건도 사실은 한국인들을 취업을 가장해서 캄보디아에 오게 한 다음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동원이 되는 거죠?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동원이 되는 겁니다. 한국말을 잘하고 IT라든가 교육 수준이 높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를 이용한 이런 범죄에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던 거죠. 범죄는 보면 사실은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뿌리가 깊고 계속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요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로맨스 캠이라는 연인으로서 아니면 지인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하여서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딩방이라고 하나요?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러는 투자의 기법,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하고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가르쳐준다 하는 명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범죄들을 보면 사실은 단톡방, 여기 개설되어 있는 프로필 사진이면 애기들 사진도 있고 강아지 사진도 있고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단톡방이라든가 프로필 사진들은 어느 순간 다 삭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여러분들은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보내라는 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알지 못하는 이유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보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기관, 수사기관, 특히 검찰청이다, 금융감독원이다, 경찰이다 이러면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비밀 유지를 해라. 그래야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범죄자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해서 유리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사실은 주변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계속 쓰게 하고 돈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뭔가 이게 내가 어떤 법적인 위험을 이용을 해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보면 내가 내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득을 본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 돈을 내가 벌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지? 이렇게 돈은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관공서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라, 숨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보내라, 이유 없이 돈을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거의 100% 사기라고 저는 봐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스스럼없이 112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그래야지 범죄 확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대처법이 뭘까요? 일단은 신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이용이 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전원을 끄시고 여기에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게 깔려서 내가 비밀을 도용당하지 못하게 조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가 피해 상황이 있다면 비밀번호도 바꾸고 환급 신청도 할 수 있는 법적인 도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어떤 것들까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서는 여러분들은 한 3가지 정도는 조심을 하시는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